임지봉 교수님의 주제 발표 잘 읽었고 여기 와서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교수님은 다 법학자들이십니다. 저는 정치학도로서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다른 인사 말씀이나 여담을 줄이고 제 토론문을 중심으로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의 29페이지에 있는 제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먼저 주제 발표자 임지봉 교수님께 질문 삼아서 또 제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신체제, 박정희 권력의 역사적 죄과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2차전 후 끝난 뒤에 들어선 정부가 친나치 괴뢰 정권인 비시 정권에 협력했던 부역자들이 관한 청산법을 제정해서 아주 엄정하게 징벌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 청산법은 유명한 모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 반민특위가 있었고 또 문민정부, 민주화정부 후에 아시다시피 진실화해 특위가 화해위원회가 활동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역사 청산, 과거 청산은 많은 과제들을 아직도 남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산법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대통령이 사과하고 무효하는 선언을 내는 게 괜찮으냐, 아니면 사법부가 헌재가 사법부인지 아니 사법부가 일일이 무죄 무효화 판결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헌재에서 유신 헌법에 대한 그 무효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많은 공방전이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이 우리의 잘못된 과거사에 관련되어서는 이런 유명한 법원인지 검찰의 입장이 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상한 궤변이 지배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법적으로 불법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 온 이 현실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질문 삼아 드립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이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의 불법성, 유연성, 그래서 원천 무효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유신헌법은 집권 세력이 자의로 작성해서 국민의 대표 기구도 아닌 비상국민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헌법도 아니고 공문서도 아니고 집권 세력의 사문서와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를 해산한 것은 이거는 헌법 규정에도 없는 초헌법적인 체제 파괴였다. 사실상의 내란 행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지봉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그 뒤에 헌법과 1948년 제헌헌법이 그 근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싸고 지금 많은 또 토론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정희 체제를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규범조차도 못 지켰다. 그걸 깼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현대민주주의 이전에 18세기 시민혁명 과정에서 확립된 자유주의와 근대민주주의입니다.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한 18세기적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을 지키지 못한 매우 후퇴한, 낙후한, 역사적으로 퇴행한 그런 권력구조, 그런 정치제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둘째는 비상국무회의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선출한 대표기구가 아니지요. 근데 이것은 정치 사상가들이, 그것도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집행권과 입법권의 결합에 의한 전체주의,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바로 그 18세기 사회계약 이론가들, 자기 사상가들이 우려했던 그 집행권과 입행권의 결합에 의한 절대 권력이
박정희 체제, 유신 체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투표의 문제입니다. 아까 기획할 때 말씀을 했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유신체제, 유신헌법의 이 성립 과정을 보면 아시다시피 1972년 11월 21일, 10월 17일 국가비상사태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달여 11월 21일 날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91% 이상 투표율에 91% 이상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통일자 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한다고 선출해서 12월 27일 날 유신체제, 유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국민투표의 내용은 90% 이상이 나온 거 아니냐 하고 그 후예들이 강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국민투표였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경험적 자유이십니다. 국민투표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셨습니까? 첫째는 비상경영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 했습니까?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의 헌법 비판, 정치제 비판, 국민투표안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보도를 금지했습니다. 네 번째는 야당 인사들과 학생운동권 간부들에게 불법 연행해서 고문, 폭행하는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앞에 계엄령, 군 탱크가 진주해 있는 상황 말고도 구체로 정부 수사기관이 중앙정보부와 보안사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불법 감금, 폭행하는 공포 분위기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국민투표를 한답시가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7.1동지 외에 제 동료들이 많이 참석해 있습니다만은 재적 학생으로서 군대 강제 입양된 군대 복무 중 국민투표라는 걸 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는 나중에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투표였습니까? 공개투표였습니다. 찬성을 강압하는 투표였습니다. 대리투표였습니다. 이것을 군대에서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남아있던 청년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국민투표라고 하고 그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시간 작 때문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18세기적 시민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현대민주주의의 헌법인데 이걸 제한할 수 있게 둔 것입니다. 구속적 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매우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후퇴한 그런 헌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섯째는 국회의 3분의 1, 또 일반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와 사법부를 신용하는 체제였습니다. 여섯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과 체제폭력, 공포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신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야당 인사들의 여러분 1975년 2월 26일자 신문들을 들여보시면 거기에 수많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강제 연행당해서 불법 감금되고 폭행당한, 고문당한 이들 증언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김대중계의 이세규 예비역 장성 의원이었습니다. 조연하, 김상현, 이종남, 강근호, 김노경, 김경희, 또 김영삼계의 최영우, 박준일 같은 의원들이 인간 이하의 잔혹한 행위를 당한 것을 합동기자회를 통해서 증언해놓고 있습니다. 학생 간부들은 아직 이런 증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경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역사적인 이 체제폭력에 대해서, 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들 다 털어놓아야 됩니다. 다 정리해 놔야 됩니다. 역사청색 자료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는 유신헌법은 대통령 박정희가 그 이전에는 국정목표가 뭐였습니까? 경제제일주의였을 것입니다. 가난 추방, 빈곤 추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개발독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971년부터 갑자기 국가안보지상주의로 기치를 내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반도 안보는 어땠습니까? 냉전 체제가 와해되어가는 양 진영의 대탕트가 진행되는 본격적으로 평화 분위기가 가는 해였습니다. 미중국 국교 정상화, 또 북한의 휴전선 군사행동, 군사 도발이 이른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북한은 남북 적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 응해왔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1970년 5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의 밀행에서 김일성 주석과 남북공동성명서를 합의해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측 위협론을 들고 나오면서 유신체제, 유신헌법을 강행한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한국의 우민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조롱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1971년 12월 20일자 타임지의 아시아 페이지입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적 비상이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매지네이티브 이머전시. 한국의 집권자는 이매지네이티브 이머전시를 내걸고 지금 이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창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박정희는 삼선견 때도 또 유신 때도 선 경제성장 후 민주정치 실현을 구호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 자체가 공작정치였습니다. 상당한 경제성장을 해놓고도 유신체제에 의해서 거꾸로 가는 민주화 회복은커녕 민주정치 실현은커녕 더 독재를 강화하는 후퇴하는 이런 정치학 일반 이론에도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면 민주화가 가능하다는 통념을 깬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는 명언을 입증한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치적 반대에 대한 잔혹한 검냉이, 또 그 개인적으로는 사생활 문란, 주색 잡기에 빠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측근자인 중앙정보부장과 그 의전과장이 판단력 마비를 우려하고 국가 안보 위기를 실감하면서 권총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상을 보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박정희 체제의 이 종말을 재촉한 유신헌법, 유신체제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역사 청산을 잘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줄이겠습니다.